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만 미치도록 사랑하는 천 회장입니다. 삼성 사랑으로 이 추위도 현재 버텨내고 있어요. 너무 추우니까 빨리 저쪽 따뜻한 남쪽 나라 뭐 발리나 뭐 세부나 이런 데 가고 싶어. 거기 가면 따뜻하던데 3년 전에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기가 싫었어요. 진짜 오기 싫었는데 겨울이 되니까 다시 가보고 싶네요. 보니까 편안하게 그냥 맥주 한잔 마시면서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걷던 그런 그때 그런 시기가 생각나네요. 그런 시절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추위 요즘 왜 모르겠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추위를 많이 타는가 봐요.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것 같고 뼈가 시립니다. 뼈가 시려. 하여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하여튼 감기 안 걸리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감기 걸려보니까 죽겠더라고요. 보니까 몸살 나가지고 골골거렸고 방송을 못하니까 더욱더 괴로웠습니다. 이 천 회장이 자꾸 떠들어주는데 떠들지 못하니까 힘들었고 하여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즘 보니까 코스피가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지난해 3,000선 턱 밑까지 거래를 마쳤던 코스피였는데 한때 2,100선까지 위협을 받은 뒤 그 현재 2,400에서 2,500선 사이에서 약간 박스권에 지금 머물고 있어. 박스권에 머물고 있고 지난해 말 증권가는 코스피가 최대 3,600선까지 치솟았는데 직전 고점을 뚫을 것으로 봤어요. 지수는 끊임없이 막 우하향하는 거야. 막 우하향하고 하다 보니까 전망은 모두 어긋나더라. 그래서 이번에 증권가는 내년 코스피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좀 저런 걸 내놓고 있고 현재 뭐 태세 전환에 나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년 코스피 상단이 2,600선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좀 실리고 있던데 그 가운데 현재 수준인 2,450선을 상단으로 제시한 증권사도 나타났어. 다만 내년에는 상저하고라며 상저하고 흐름에 상승 추세로 전환하더라도 3,000선을 다시 밟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저하고다. 증권사 10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 발간한 2022년 증시 전망을 분석할 결과 이들은 올해 코스피가 2,610에서 3,600선까지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들을 했는데 지난해 코스피는 2,977.65에 딱 마감을 했어요. 하락보다는 상승폭을 더욱 넓게 점치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 장밋빛 전망.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증권사가 어디였더니 KB였어. KB증권. KB증권은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봤고 2022년 초반까지 물가 압력, 경기 우려, 연준의 긴축 때문에 시장이 출렁일 수 있지만은 하반기부터는 위험 요인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서 상저하고 패턴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신도 가장 보수적인 전망치를 내놨는데 대신은 2022년 코스피 밴드로 2,610에서 3,330까지 제시를 했어요. 상반기까지 물가 상승 압력에 더해가지고 경기에 대한 실망감이 증시에 유입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KB증권, 대신증권 여기 근무하는 애들 보면은 나름대로 학벌 좋아요. 가방끈 긴 애들이야. 그런데도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 3,600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요. 지금 못 맞추는 거예요. 2,600도 좀 안 나오는데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는 애들도 맞추는 게 힘든 거야. 예측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코스피 안에 예측을 못 하는데 일반 기업 주가 안에 예측은 더 힘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결론적으로 그 모든 증권사들의 전망은 틀렸어. 다 틀렸어. 왜 그럴까? 그 증권사 애들 그 수많은 똑똑하고 잘난 애들 다 모았는데도 이렇게 못 맞추는 거야. 증권가의 전망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는 이제 둔화되기 시작해요. 물가는 상승하는데 하여튼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약간 본격화되면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이 직격탄을 맞아서 또 그다 전방 수요가 약간 둔화되는 그 와중에도 이게 D램 등 반도체 가격이 끊임없이 하락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다음에 업황이 크게 흔들려요. 그 전쟁으로 또 원자재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을 해. 또 미국 연준의 매파적인 또 기조하에
글로벌 증시는 악화일로를 걷는 겁니다. 악화일로를 걸어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올해 변수들을 예측하지 못했지만은 신영증권이 올해 발생한 모든 악재를 예견했던 점이 이제 눈길을 좀 끕니다. 신영증권은 별도의 코스피 전망 밴드랑 주목할 업종을 이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러다 보니까 그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그 가정법에 대한 생각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에너지 가격을 들썩이게 하면서 그 공급 병목에 이 전쟁이 더해지는 물가 상승 압박은 글로벌 경제에 큰 주름을 들이울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연준이 올해 큰 불확실성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인플레이션에 끌려가는 대응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죠. 어차피 금리를 올려야 한다면 초기에 매파적인 대응을 통해서 기대 심리를 억제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장기적인 코스트를 낮추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 초반에 좀 잡았어야 하는데 이 파월 이놈도 계속 뜸들이다가 막판에 그냥 막 올려버리니까 결국은 이 지경까지 간 겁니다. 처음부터 조금씩 올렸으면은 이렇게까지 큰 충격이 안 왔다고. 하여튼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되면서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도래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 증시 그 관련해서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은 증권사들이 내년 전망은 또 암울해요. NH, 유안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0에서 2050을 하단으로 대비합니다. 또 이렇게 해놓고 또 나냐 또 후추팅하는 거 아니야 또? 응? 현재 연저점인 2130선보다 더 낮은 순으로 지수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밴드의 상단도 대부분 2550에서 2650선에 머물러요. SK증권은 현재 수준인 2450선을 상단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들 증권사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부터는 상승 추세로 간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 코스피는 버블 소멸 이후에 회복 과정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하면서 상반기 중에 인플레이션 및 중앙은행 긴축 등으로 제약적인 주식시장 환경이 조성되겠지만은 주식시장은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을 선반영해서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증시의 그 저점 통과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는데 그 대신해서 1분기 중에 연간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봐요. 내년 코스피는 1년 6개월간 지속됐던 그 하락 추세를 뭔가 마무리하고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대신증권이 있네요. 내년에는 좀 좋아진다. 1분기 중에 저점 통과가 예상된다. 2분기부터는 통화정책 완화로 금리와 달러가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경기 회복 국면 진입으로 이제 상승 추세가 전개될 텐데, 상승폭의 결정 변수는 반도체다. 반도체,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하고 SK도 그래요. 조금 늦은 중순 즈음에 저점이 형성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그 패턴을 고려하면 상반기에도 하락세를 지속했겠으나 7, 8월 중 바닥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침체를 앞뒀다고 해도 경기 개선 국면에서 한국의 빠른 이 개선 기대가 가능해서 국내 시장을 미국보다 더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막 떡상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주가는 박살나고 또 떡락한다고 하면 또 오르더라고. 도대체 이거 맞출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증권사 애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또 거꾸로 한번 배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맞춘 놈들이 하나도 없다. 죄송한데 제가 놈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맞춘 애는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하여튼 이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